이번 시간에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고전시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유배지에서 지었다는 이 노래는 작자와 연대가 자세히 기록된 유일한 고려 소교, 고려 가요로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문학과 유배 문학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작품 갈래, 핵심 정리해서 갈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갈래는 고려 소교이며, 그리고 향각의 고려 소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 가요긴 하지만 향가의 성격,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지어졌던, 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향가의 성격도 일정 정도 포함하고 있는 고려 가요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지금 향가의 특성과 고려 가요의 특성 각각 2개에서 4개 정도로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향가의 특징, 특히 19치 향가의 특징을 해당 시에서 담고 있는데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서결의 특징을 해당 작품에서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낙구에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는 이 19치 향가의 특성을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가의 특징은 사문보율격, 그래서 하나의 행을, 하나의 줄을 3번씩 끊어읽게 되는 사문보율격 쓰고 있고, 그리고 2번째 후렴구 또는 여음구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해당 시에서는 후렴구는 딱히 드러나지 않고 여음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째 연구분, 그리고 4번째 송축적 내용. 송축적 내용이라고 하면 나라의 평안이나 임금의 행복 같은 것들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시 전체 주제와 관련 없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해당 시에서는 3번의 특징과 4번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1번, 2번의 특징을 해당 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핵심 정리로 다시 돌아와서 해당 시의 성격은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를 충신 연주 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그리고 충성심,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은 향가의 정통을 잇고 있다. 그래서 아까 향가의 특징 2가지 정리했었죠.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2번 한글로 전해지는 고려 소교주, 유일하게 작가가 분명한 작품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당 작품은 고려 소교, 고려 가요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글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창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해당 작품이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 맞지만 기록은 조선시대에 가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은 이 악학개법이라는 조선시대 음악책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악학개법이라는 책에 한글로 기록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으니. 자, 님은 임금님을 이야기합니다. 산에 사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나의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게 비슷하냐? 울고 있다는 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접동새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동새는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화자가 지금 임금과 헤어져서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을 접동새에 집어넣은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배로 와 있는데 이런 유배를 오게 된 이유가 주변인들의 거짓말, 모함으로 인해서이다 라는 이 유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은은 의미가 없는 여음구 또는 조음구라는 고려 가요의 특징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월 효성이 알 것입니다. 달과 별이 알아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화자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대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 단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존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넋이라도 영원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구나. 그래서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기시던 이가 누구입니까? 잘못이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 모함하던 말입니다. 슬프구나, 아으. 그래서 화제의 정서가 여기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님이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아소니마 감탄사 사용하고 있죠. 이 감탄사 부분은 향가, 식구체 향가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기능이 3가지 정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시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효과, 그리고 정서, 나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주제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께서 나의 억울함 알아주시고 나를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가정은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유배지의 동네에서 임금의 소환 명령을 기다리다가 검은고를 어루만지면서 불렀다는 노래다. 정서가 영무에 가담했다는 저명으로 귀향을 가게 되자 의종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정서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임금이 자신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4번을 확인하면 슬프구나. 앞으로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표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니죠. 막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임은 정서를 다시 불러주기로 약속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잔어류성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결백함,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존재였죠. 과허물은 정서에게 씌어진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들으시고 자세한 사정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후렴구의 방법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물론 고려가요가 후렴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후렴구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여음구나 조음구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1번 사문부율격이 나타난다. 자, 해당 시에서 이 고려가의 특징 사문부율격이었죠. 내가 님을 그리워 울고 있으니 해서 이렇게 한 줄을 3번씩 끊어 읽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군지적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4번 특정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그래서 산접동사를 통해서 화제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향가의 특징 2가지, 고려가요의 특징 2가지씩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3번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5번이었습니다. 5번이 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이 주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 이 작품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용 살펴보면 철령 높은 봉우리를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슬픈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이 님은 역시 임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깊은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임금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5번 밑줄 친 시어 중 발상과 표현이 기읍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기읍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산접동세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감정이입은 자 보면 1번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에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에 눈이 감겨서 귀촉도 취한 죄피할 취한 새가 귀촉도 울고 있다. 새가 울고 있으니까 이 감정을 화자가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벌레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 이 벌레도 지금 울고 있다는 거. 상꽁도 섞게 울은 이거 상꽁도 울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그래서 여기서도 감정이입의 대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면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정을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의 역할은 임의 앞날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꽃을 뿌려가지고 앞으로 잘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의미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감정이입의 의미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정서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과 억울함 그리고 충성심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시적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구를 찾아서 1어절로 쓰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노래에서 다음 보기에 밑줄친 시와 유사한 기능을 찾는 시어를 써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슴무리도 슬피 온다. 아까 객관식 문제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이건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으라. 그래서 정답은 산적동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시적 화자의 님에 대한 모순적인 그러니까 반대되는 감정을 적어보시오. 그래서 원망의 감정도 있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 모순된 감정 두 가지를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에 드러나지 않은 고려가의 형식상의 특징은 자, 선생님이 아까 앞부분에 고려가의 특징 4가지 정리했었는데 뒤에 2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고 연구분도 고려가에서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송축적 내용 이거는 형식적의 특징이 아니라 내용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송축적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정서 작가의 정과정이라는 고려가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